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예비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자, 오늘은 현직 찐터뷰 5번째 영상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내 항공사 위주의 현직 승무원들과 찐터뷰를 진행했다면 근본에는 처음으로 외항사 현직 승무원분과 찐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제 입사 교육이 끝나고 비행 막 3개월 차에 접어든 새싹 승무원이지만 그만큼 이제 비행에 대해서 경험할 것도 이미 다 경험해 보았고 알만한 것들도 다 알고 또 무엇보다 이제 중동에서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지 사정 또 국내 외항사의 차이를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영상들이랑 한번 비교해 본다면 그래서 더 유익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힘차게 찐터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승모님, 오랜만이에요. 그쵸?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요. 저에게는 너무나도 인성이 좋고 바르고 착하고 천사 같은 정말 좋은 학생 중에 한 명. 이 4번째 영상을 촬영했던 분도 정말 그 마음씨가 천사 같은 친구였는데 결국 조난공사의 승무원이 되었고 또 우리 학생이었던 친구 또한 현직 승무원이 되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테디 선생님의 17기 제자이자 현재 카타르 항공에서 3개월 차로 비행하고 있는 승무원입니다. 일단 이렇게 지금 멀리서 이렇게 비대면 줌으로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궁금한 것들을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았는데 지금 이제 3개월차 비행을 하시면서 느끼는 비행에서 좀 많이 이건 힘들다, 어렵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제가 3개월 차 보니까 아직까지는 막내 라인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업무에 있어서 빠른 속도가 나지 않아서 조금 제가 다른 승무원에게 더 일을 지어드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고 아직까지는 업무의 완성도가 참 높지 않다는 것이 스스로에게는 좀 더 배워나가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국내 항공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선배님들이 일 못하고 막 이제 신입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하면 막 후배들한테 화도 내고 막 혼도 내고 그러는데 외항사는 분위기가 솔직히 어때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또 장점인데 저희 항공사에는 시니어리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실수한다 해도 그냥 정말 쏘리하고 제가 좀 실수했다 이렇게 말 좀 잘하면 아직까지는 다들 좋게 좋게 넘어가 주시고 또 비행을 마치면 또다시 볼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다들 그냥 좋게 좋게 해주십니다. Hi, sorry, goodbye 하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만약에 국내 항공사인데 여러분들이 실수했어. 그런데 선배님, sorry 하면 누구누구씨 방금 뭐라고 했어요? 미쳤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여러분들의 비행길이 꼬이게 되는데 와, 역시 진짜 다르네요. 쿨하네요, 한마디로. 맞습니다. 정말 쿨합니다. 야, 그러면 우리 현직 승무원분은 비행하면서 이것만큼은 정말 좋다, 이거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최근에 바로 어제 마드리드 비행을 다녀왔는데 그래서 거기 앞에 앉아서 100년 된 추러스 가게에서 이렇게 추러스를 먹고 있었는데 한국인 여행객들이 정말 많이 지나가시는 겁니다. 보면서 저분들은 연차도 내고 정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나는 이게 일상처럼 여행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직업이다라는 생각에 그때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일반인들에게는 이제 일반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행 자체가 인생에서 큰 이벤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대치도 크고 이걸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막 만나서 계획도 짜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객실 승무원이 되면 해외 스테이션 갈 때 모든 승무원들이 제2에 상관없이 다 피가 되잖아요. 그냥 너 여기 갈까? 여기 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장점이죠.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객실 승무원의 최고의 장점이자 그 누가 말해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사실 이제 외항사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션이 좀 긴 것들이 많은 편이에요. 어때요? 국내는 LCC는 특히나 짧고요. FSC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션의 어떤 길이나 이런 여유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떤지 궁금하네요, 외항사는. 저희도 지금 170개 넘게 도시를 취항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스테이션이지만 그 레이오버의 시간이 짧은 데도 있고 뭐 어떨 때는 운이 좋아서 그 현재 취항하는 곳에서 데이오프를 보낼 수도 있는 그 로스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 평균적으로는 24시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48시간, 72시간 이런 스테이션이 많진 않네요. 그러면 이건 뭐 국내랑 비슷한 느낌 수준인 것 같고, 신기한 게 이제 로스터라고 하면 스케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해외 스테이션에서 오프를 쓸 수 있는 로스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프를 쓴다기보단 해외 스테이션에서 오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스케줄이 나와서, 또 그런 게 나오면 운이 좋게 그곳에서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스케줄도 나옵니다. 길이가 굉장히 길다라는 거네요. 쉬는 기간이. 그쵸,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승무원을 하면서 내가 잘한 선택이 맞을까? 승무원이 된 것도 그렇지만 내가 외항사에 온 게 잘한 게 맞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든 순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때 저는 일단 정말 100시간 넘게 스케줄 시행하면서 제가 이렇게 감기에 자주 걸릴 줄 몰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행을 하다가 그걸 참고 비행하다 보니까 귀랑 코가 좀 먹먹해지고 좀 아픈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좀 제가 이거를 참고 비행하는 게 맞는지 그 생각이 들었어서 아플 때 비행하는 게 좀 서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생들도 보면은 아플 때 막 쉬고 막 이렇게 뭔가 일을 안 하고 내려놓고 하는 분들 많잖아요. 승무원이 되면 아픈 거 얄짤없고요. 국내에도 이제 아프다고 오픈내고 병가내고 하면 결국엔 그 스케줄 누군가 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를 주는 거라서 인사평가에 다 반영이 됩니다. 그게 정직 전환에 안 될 수도 있는 사유가 국내에선 정말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감기가 걸린 상태에서 비행을 하면 코에 이제 콧물이 귀로 넘어가면서, 이게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달팽이관이 어떻게 뭐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귀가 찢어지듯이 아픈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자꾸만 반복되면 중이염이 되고, 만성 중이염이 되면 청각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조심해야죠. 그래서 항상 감기에 걸리지 않는 상태로 비행을 하는 게 좋아요. 이착륙 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럼 이제 고객들도 꽤 많이 만나봤을 것 같은데, 정말 이 고객은 왜 이럴까? 거기는 또 다문화 다종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좀 감당 안 되는데, 이런 승객 좀 뭐 케이스 한두 개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최근에 또 영국 비행을 갔었는데, 영국은 신사의 나라라고 유명해서 조금 기대를 하고 갔는데 그 기대가 좀 파스스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 중년의 남성분께서 와플을 드시고 싶었는데 그게 때마침 다 소진되어가지고 그게 없다고 말씀드리니까 이제 정말 화를 내시면서 모든 것을 사진을 찍으시고 신고를 하겠다 하시고, 너희 슈퍼바이저를 불러달라 하시고, 좀 제가 감당하기에는 큰 언성을 좀 하시면서 좀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는데, 그때 좀 와플이 뭐라고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신사의 나라라고 들었는데 이게 뭐 한국인들보다 더하네.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적어도 비빔밥을 못 먹었을 때 화내요. 이 대한민국의 자부심, 이 비빔밥을 못 먹는다고 내가, 이때는 화를 내실 수 있는데, 와플은 간식이잖아요. 뭐 스낵이잖아요. 그거 못 먹었다고 그렇게 화를 낸다고 사진까지 찍어가면서 하시는 거는, 이게 또 뭐 서양이라고 해서 무조건 또 웰컴 that's okay, 이거는 아닌 것 같네요. 그러면 동료들도 이제 많게는 저기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380도 있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동료들이랑 같이 비행을 하게 될 텐데, 동료들도 다인종, 다국적, 다문화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좀 안 좋은 기억을 준 동료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정말 그렇게 안 좋은 기억을 준 동료는 없는데, 갤리라는 기내에서 주방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동료들은 조금 예민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걸 계산하고 모든 걸 좀 더 많은 일을 하니까 조금 예민해져서, 그때 좀 신경질을 조금 내는 동료가 있으면 그 순간은 저 친구 좀 오늘 예민하다 생각하는데, 근데 또 좋은 점이 이 비행 마치면 다시는 볼 사이가 아니니까 그냥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좀 뭐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하지만, 특정 국가의 동료들이랑 좀 호흡을 맞추기 힘든 케이스가 있을까요? 이쪽 국적의 사람들은 조금 이제 우리 동양권의 사람들이랑 좀 맞지 않네 라고 느낀 적이 혹시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조금 이게 선입견일지도 모르겠는데, 좀 아프리카계 동료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국인에 비해 조금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지금 저에게는 조금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의 또 국적에는 좀 여유로움이 조금 더 많은 편인 것 같네요. 그리고 또 비행 시간이 짧은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짧을 땐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거를 빨리빨리 하지 않을 때는 동료로서 참 답답하죠.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는 국내를 준비를 많이 하던 찰나에, 사실 그때 코로나였기도 했고요. 그때 그쵸? 이제 내가 갑자기 이제 외항사로 어떻게 전향을 해서 가게 되었는데,
하셨는데 또 외항사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특별한 계기나 어떤 동기가 있을까요? 우선 저는 외국에서 이렇게 살아보는 것도 인생에 있어서 기회라고 생각했고, 또 제가 승무원이 하고 싶은 거는 그게 목표니까, 국내든 외항사든 일단 승무원을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이제 승무원 진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입사하게 됐고, 또 입사를 해서 보니 정말 회사의 복지도 그렇고, 취향지도 그렇고 정말 많고, 인생에 있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해서 또 동기가 이렇게 확신이 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복지 말씀하셨는데 이제 국내 항공사 복지는 대충 알고 계실 텐데 국내보다 조금 이제 외항사의 복지가 좋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주거 같은 경우에 다 지원이 되고 교통이 또 지원이 되고 또 저희 최근에 사원 모두에게 아이폰 14 프로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런 복지도 생겨서 그럼 지금 아이폰 14 프로로 지금 저랑 대화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현재 저는 수령받지 못했습니다. 곧 받게 될 예정이네요, 그러면. 네, 이게 4번 순이라서 저는 조금 뒤에 받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복지 장점이 있어요? 해외 레이오버 할 때 그 취향지에 따라서 또 용돈식으로 들어오니까 그런 것도 또 쏠쏠하게 누릴 수 있고 카타르 항공이 국영 기업이다 보니까 카타르 내에서 음식점이나 뭐 면세점 같은 경우에도 30% 최대로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것이 좀 쏠쏠한 복지 같습니다. 진짜 그냥 국영 항공사라는 게 되게 또 큰 장점이겠네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외항사 같은 경우에는 그 항공권 티켓을 주변 지인이나 친구에게도 이렇게 선택해서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적용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본인은 90% 무료로 가능하고 또 친구 같은 경우도 버디 티켓이라고 해서 90% 할인이 되는 항공권이 나눠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저한테도 한 개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제가 받으면 드립니다. 아직 저는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못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현직 승무원분 그 6개월만 좀 잘 버텨 주십시오. 저도 한번 카타르 한번 여행 가보고 싶습니다. 유튜브 한번 찍으러 가야겠네요. 곽튜브님처럼.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항사에 근무하고 계시니까 어떤 사람이 외항사에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외국살이를 한 번쯤 경험해 봤던 분이라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적응력도 좀 빠를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또 영어 사용에 있어서 조금 자유로운 사람이 동료들과 얘기할 때도 자기의 의견을 좀 말할 수 있고 회사랑 전화를 하고 이렇게 통화를 할 때도 좀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 현직 승무원분은 저기 중국에 어학연수 경험 있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외항사가 사실 좀 잘 맞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있을 건데 어떤 경우의 케이스가 있을까요? 맞지 않는다면 일단 고향을 떠나서 여기서 홀로 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활력이 조금 부족하거나 혼자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조금 적응하는 데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럼 본인은 이제 이런 해외에서 살거나 이런 게 전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스타일인가요? 어때요? 저는 사실 한국이 너무 그리워서 초반에는 밤새 눈물 베개를 훔치고 그랬던 순간도 있는데 지금은 또 이제 적응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항사를 하면서 이제 해외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해외 생활을 하면서 좀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이런 거 있을까요? 저희 한국인에게는 조금 당연한 건데 저희는 뭐 하루에 3번 이상 이를 닦거나 매일 머리를 감거나 그런 게 좀 당연한 건데 친구들은 좀 되게 놀랐던 기억이 저 친구 진짜 3번 이를 닦는데 이러면서 살짝 놀림 아닌 놀림을 받았던 기억이 저는 좀 제게는 재밌게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그쪽 사람은 잘 안 씻어요? 하루에 2번, 3번 양치 안 하나요? 약간 치실 사용이 조금 주된 것 같습니다. 치실은 당연히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래요? 그냥 찌꺼기를 빼는 게 우선이네요, 그분들은. 그럼 20개의 건강한 치아를 80세까지 유지하는 것은 어렵겠네요. 그러면 이제 외항사를 이제 저는 선택할 때 좀 무턱대고 합격했다고 가는 것을 조금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아무래도 나이가 이제 20대 후반에 가버리면 30대가 되었을 때 또 한국에 돌아왔을 때 경력으로서 좀 너무 어려운 험난한 길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제 직접 가보니까 외항사 근무를 그래도 주저없이 도전할 수 있는 시기나 그런 나이가 있다면 언제쯤일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대 초반이 그래도 조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제가 만약에 20대 중후반에 와버리면 미래의 고민을 조금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서는 퇴직금이나 육아휴직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정년까지 못 다닐 것은 확실한데, 한국에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직장에 대한 또 취업 준비생이 돼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미래 고민 도 있기 때문에 20대 초반에 온다면 해외 경험도 해보고 또 업무 경력도 인정받고 영어 회화 실력도 쌓을 수 있으니까 그게 아무래도 가장 시기상 적절한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네요. 그리고 이제 좀 궁금한 게 급여 부분이 더 저도 좀 궁금한데, 국내 항공사 기준, 자, FSC로 친다면 한 300에서 350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LCC 급여 잘 주는 곳은 200 후반에서 300 초반, 그리고 LCC 좀 급여를 안 주는 곳은 200 중반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좀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월 비행 시간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총 합해서 급여를 보면 제가 저번 달에 98시간 정도 비행을 했는데 37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급여가 꽤 세네요. 그 퍼듐은 따로잖아요, 그렇죠? 퍼듐까지 다 합해서 370 정도 받았고 평균적으로 350에서 400만 원 초반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꽤 많이 받는 편이네요. 그러면 또 이제 아무래도 해외 살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1년으로 치면, 한 달로 치면 몇 번 정도 될까요? 일단 저는 올해 말에 인천 비행이 있는데 비행까지 합해서 오프를 활용한다면 한국에 최대 2번 정도는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꽤 자주 들어올 수 있긴 하네요. 비행 시간이 얼마 정도 돼요? 거기서 여기까지?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띠아드에서 근무하는 친구한테 들었는데, 그 한국으로 돌아가는 티켓 탈 때 그 좌석이 없으면 저기 점프시에서라도 태워서 한국으로 데려가 준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점프시트에서 타고 갑니다. 와, 이게 진짜 국내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이게 진짜 이거에 대한 제도나 배려가 잘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안전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뭐 깊이 생각해 봐야겠지만, 사실 국내 문화 기준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하더라도 의지만 있으면 한국이 그리울 때쯤 오고 그리울 때쯤 오고 그리울 때쯤 오고 해서 또 즐겁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것도 궁금해요. 그 외항사 하면 안전을 또 굉장히 중시하는 것이 또 특징으로 알고 있고, 브리핑 하다가도 모르면 비행 안 데리고 가고 막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안전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얼마나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정말 최고로 강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희는 매 비행 전에 브리핑실에서 모여서 안전과 응급처치에 관한 질문을 받습니다. 한 사람당 한 번씩 받고 그 한 번의 기회에 대답하지 못하면 마지막으로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두 번째 질문도 대답하지 못하면 그 비행에서 제외가 됩니다. 와, 진짜요? 그러면 교육받을 때도 좀 빡셌어요? 어때요? 국내도 뭐 안전교육할 때 진짜 빡세고 무섭게 하고 막 거의 욕하기 직전까지 막 무섭게 하거든요? 어때요? 외항사는? 조금 강사님마다 스타일이 조금 다르긴 한데 저희 반의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었어서 정말 무섭게 진행하시고 그냥 웃었던 적이 이제 저희가 수료할 때 그때 처음으로 본 것 같습니다. 역시 안전은 뭐 강조하면 할수록 더 중요한 것이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 교육을 무섭게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몇 가지만 더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워낙 열심히 하셨던 분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 행동까지 해봤는지, 그 간절함을 내가 행동으로 표현했던 거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우선 저는 숫자 관리를 좀 잘하자 생각했는데 그 숫자가 평균 이상의 뭐 어학 성적, 뭐 학점 관리, 또 승무원에 있어서 이미지도 중요하니까 몸무게도 잘 관리해야겠다라고 좀 하루하루 성실하게
보내려고 생각했고, 또 저는 그 간절함을 제가 일기 쓰는 걸 좋아하는데 매일매일 저는 2023년도에 승무원이 된다라고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좀 스스로 동기부여를 했던 것이 저한테는 좀 기억에 남는 순간입니다. 그래요. 감사일기도 우리가 수업할 때 했는데 그걸 항상 진심으로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참 그러니까 설령 뭐 그 착한 마음을 보이는 게 그게 쇼잉이다 하더라도 일상 속에서 계속 습관을 갖는 그 좋은 태도가 결국에는 모두에게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되게 warm-hearted, 정말 따뜻한 마음, generous한 느낌, 그리고 perseverance, 뭐 정말 이 열정적인 그런 느낌, 이런 것들 단어가 막 마구마구 떠올라서 저도 이제 외항사 면접할 때 이런 이야기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취업 준비하면서 가장 서러웠던 적이 있으면 언제가 있었어요? 우선 저는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도 취업을 하고 이제 집안 가족과 모든 사람들이 제 취업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스스로 아직 왜 취업을 못했지 하면서 한순간에 딱 서러운 감정이 북받쳐 올랐던 때가 있어서 그때는 모든 취업 준비생이 공감하는 그 순간이 제게는 또 서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좀 어떻게 극복했어요, 그러면? 그래도 저는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일부러라도 더 약간 방에서 면접 연습 좀 티나게 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 보여드리고 저도 그렇게 해야지 기분도 나아졌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또 보상은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외항사 가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 합격하면 항상 소식을 저한테 알려줘요. 그 이유가 수업에서 배웠던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뭐 우리가 물론 이제 영어 답변들을 조금 다루는 게 있긴 하지만 제가 그렇게 엄청난 도움을 외항사 채용 합격에 도움을 주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이제 우리 현직 승무원분께서는 면접 이런 거 준비하고 합격하기까지 어떤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되었는지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우선 선생님이 촬영하셨던 영상 중에 몇 개는 위앙사 관련해서 또 면접 꿀팁 이런 영상이 있어서 그것도 조금 도움을 받았고 또 저는 영어 답변도 그냥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따로 메모를 해두고 또 매일매일 또 보고 제 답변지로 활용했기 때문에 그게 또 저는 도움이 안 됐다고 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 좀 유튜브 관련해서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또 항상 면접 연습을 해왔던 그 면접자로서의 태도가 그 면접관에게도 조금 보여지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항사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한 가지, 그리고 내가 합격했던 이유는 이런 거 같다라는 한 가지 한번 이야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영어 면접만을 위한 영어 답변을 공부하는 것보다 실제로 면접관이랑 1대1로 티키타카를 하면서 일상 회화도 해야 되니까 그런 좀 폭넓게 영어 공부를 해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제가 실제로 합격했던 팁은 계속해서 모의 면접을 매일매일 하면서 긴장감을 잃지 않으려고 했고 좀 아무리 좀 편하게 대화를 하는 외국 항공사 스타일이라고 해도 저는 되게 공수 자세로 있고 좀 국내 항공사답게 좀 약간 단정하고 딱딱하게 조금 이어갔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태도가 그분들에게는 한국인으로서 좀 되게 예의 바른 모습이 오히려 마음에 든다라고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유로운 것보다 어느 정도의 예의 그리고 면접자로서의 그런 매너 같은 것도 갖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attitude is everything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좀 정직한, 좀 진심을 다하는 그런 태도가 면접관들에게 분명히 전달됩니다. 저희도 이제 면접 수업 진행하면서도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걸 면접관에게 잘 전달하지 않으셨었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긴 시간 동안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외항사에 있어서 궁금한 부분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든 외항사든 이 승무원을 꿈꾸는 이런 꿈나무들, 취준생들 또는 이제 뭐 고등학생 친구들, 중학생 친구들 다 포함해서 좀 어떤 마지막 내가 선배로서 한번 이야기해 준다면 어떤 이야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저는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꼭 하고 싶고 저도 졸업하고 바로 코로나가 찾아와서 이걸 접어야 하나라는 생각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계속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결과로 제게 선물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절대 주변 사람들과 뭐 상황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노력을 조금 믿고 자신을 좀 믿고
이렇게 끝까지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내 선택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혹여나 탈락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안 됐네.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번에는 이런 걸 좀 더 개선해 볼까? 라는 의지로 나아간다면요. 그 실패는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던 거지 여러분들이 안 된다라는 실패의 증명이 아니라는 것을 좀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꿈과 용기 잊지 않고 잃지 않고 여러분들 목표를 향해서 꼭 나아가서 국내 어디든 하늘은 다 똑같잖아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마주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꿈을 이룬 우리 현직 승무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요. 이상 현직자 찐터뷰 5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현직 인터뷰 통해서 또 다른 인사이트들, 재미, 교육, 교훈, 감동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